사령은 대체 몇 명을 격퇴한 거지? 네, 긴다님. 바스의 제이크, 거기에 세이키치 등 인류 암살자들도 격파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군. 사령은 아직 건재하다 이건가? 그렇다면 이쪽도 본격적으로 나가줘야지. 내 이름은 우류 타치오미. 카린, 조직이 스승님을 납치했어. 지금 화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 뭐? 개자식들. 알겠어. 나도 찾는 거 도와줄게. 조직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은인이 납치당해 분기탱천한 메론빵 장수로 전직 킬러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존재 자체가 비합법적인 인간이었다. 더러운 약물로 국가를 오염시키면 쓰나? 아니, 넌 사령? 지옥으로 가라. 그게 좋겠다. 잠깐만! 그도 그럴게. 나는 암살 조직 코드 EL에 거두어져 도구로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킬러 시절 나는 조직에서 제일 가는 천재였다. 사회에 해나 끼치는 버러지 놈들, 다신 그 멍청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지. 보스! 정부의 고위 관료부터 마피아 보스에 이르기까지 명령만 떨어지면 그 어떤 쓰레기라도 처단했다. 하지만 운명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 맛있다. 이런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머리가 깡통이 된 것 같아. 너 설마 그 얼빠진 얼굴을 들고 다닐 생각이니? 피로 얼룩진 내 인생을 메론빵 하나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스승님의 빵 맛에 매료된 나는 메론빵 장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사령, 너도 알고 있을 텐데 갈투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지 말이야. 알아. 그래도 난 꿈을 이루고 싶어.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워 아저씨. 메론빵 장수가 되기 위해 나는 망설임 없이 조직을 빠져나왔다. 현재 조직은 내부 분열이 일어난 상태다. 한때 내가 소속돼 있던 모리파 조직원들에 대해 새 보스로 부임한 긴다가 암살 지시를 내린 것이다. 모리파의 주요 멤버는 킨포, 아시자와, 바스, 제이크, 덧붙이자면 나와 카린도 조직에 있을 적에 모리 아저씨의 밑에서 자랐었다. 그리고 얼마 전 조직의 인간이 망가뜨린 메론빵 트럭이 드디어 다 고쳤다. 판금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구나. 메론빵 열심히 팔아야겠다. 안 그럼 내 월급도 안 나오게 생겼어. 수리를 마치고 멀끔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차체를 가로지르듯이 났던 스크래치도 깨끗하게 지워졌다. 자, 그럼 트럭도 원래대로 돌아왔겠다. 이제 다시 분발해볼까? 이 트럭은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자니 히토미가 내게 질문을 던져왔다. 메론빵맨, 저 스승님이 주셨다고 했지. 맞아. 그런데? 그 스승님 말인데 대체 어떤 분이셔? 히토미는 모리 아저씨의 딸로 사정이 있어 내가 당분간 맡아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스승님은 입이 참 험한 분이셨다. 그걸 반죽이라고 하니? 하여간 느려 터져가지고는 귀뚜라미 녀석. 귀뚜라미 시정하겠습니다. 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니? 톱밥이라도 들었어? 스승님은 몹시 나긋나긋한 말투로 가차없이 폭언을 내뱉으셨는데 톱밥이라뇨? 그럴 리가요? 무슨 사슴벌레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살다 그런 식의 독설은 처음 들어봤다. 스승님은 그 나이대 여성치고는 관록이랄지 위압감도 하여튼 무시무시했다. 벌써 포기하는 거냐? 끈기는 개나 줬어? 싫으면 때려치워 똥강아지야. 똥강아지. 힘이나 강함 그런 걸 떠나서 스승님께는 인간적으로 이기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방금 네 얘기만 들었을 땐 입이 보통 험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욕을 먹고도 아저씨는 화 안 났어? 화를 왜 내? 다 나 잘 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건데. 스승님은 내게 많은 걸 묻진 않으셨지만 잘 들어. 장사는 힘이 센 게 다가 아니야. 네, 스승님. 내 전직이 범상치 않다는 것지만 간파하고 계셨다. 네 손이 깨끗하지 않으리란 건 안다. 과거는 쉽게 지울 수 없는 법이지. 인생을 바꾸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는 메론빵으로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해줘야 하지. 스승님께서 내게 매몰차게 구셨던 건 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누구보다 강한 인내심을 가지렴 이 원순이야. 뭐 어차피 꽁무니 빼고 튈 게 뻔히 보이지만서도 어찌 그런 심한 말씀을. 스승님은 내 안에 광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손을 써주셨던 것이다. 스승님의 독설로 마음이 한번 부서지고 나니까 성격이 절로 순해지더라고.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땐 괴성을 지르며 밤거리를 배회하곤 했었으니까. 아니 그건 좀...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 성격이 누그러지긴 했어. 어쨌든 스승님은 내 은인, 그 이상의 존재다. 그 무렵 조직의 우두머리 긴다는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사령과 함께 있는 모리의 딸을 뺏어와야 한다. 하루코마,
뭐 뾰족한 수 있나? 그러니까 사룡을 없애고 그 계집애를 뺏어오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거다. 이 하루쿠마란 사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교활한 자였다. 그치만 워낙 만만찮은 놈이라 정면으로 맞붙기는 싫고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건가? 사룡의 지인을 인질로 잡죠. 놈은 손 씻은 지도 꽤 됐으니 아마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그날 우린 평소 장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맛있는 메론빵 사세요. 그렇다 해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조직에 언제 습격해올지 몰라. 주변에 수상한 기척은 없는지 잘 봐도. 오케이. 조직은 히토미를 납치할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낯익은 얼굴이 가게로 찾아왔다. 유리카,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사치 오빠, 오랜만이야. 이의 이름은 유리카, 스승님의 손녀딸이다. 스승님 밑에서 빵 만드는 법을 배우던 시절에 몇 번인가 만난 적이 있다. 유리카도 나를 타치 오빠라 부르며 곧잘 따랐었다. 잘 왔어. 메론빵 줄까? 응, 고마워. 오빠, 물어볼 게 있는데 유리카의 표정을 보건대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우리 할머니 가게 안 왔었어? 안 오셨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내가 묻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들 부부를 앞세운 스승님은 손녀인 유리카를 몹시 귀여워하셨다. 전화는 해봤어? 응, 해봤는데 받질 않으셔. 은퇴하시기 전에는 유리카의 학교 시간에 맞춰 그날 영업을 마무리하곤 하셨다. 그런 스승님께서 손녀를 두고 집을 비울 리가 없다. 경찰서에도 다녀왔고 할머니가 가실 법한 데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나도 찾아볼게. 설마 조직이 스승님께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닐까. 나는 카린과 히토미에게 양해를 구하고 스승님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카린,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다. 히토미 데리고 돌아가. 알겠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알아차린 카린은 묵묵히 내 말을 따라주었다. 그 후 공원 주변부터 스승님의 자택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닿는 대로 스승님을 찾아 돌아다녔다. 잠깐 실례합니다. 혹시 저희 스승님 못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못 봤는데 사흘 전에 바이크 수리하러 왔었지? 하지만 결과는 전부 허탕이었다. 초조함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놈 기척을 지웠군. 조직의 인간인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내 눈은 그 남자를 포착했다. 일반인 틈에 섞일 생각이었겠지만 내 앞에선 어림도 없다. 이봐, 너! 이 정도면 조직 내에서 끼케야 3류 수준의 실력이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이대로 목을 터뜨려 버릴 테니까. 이렇듯 조심성 없는 널간이는 왕왕 실수를 하는 법이다. 내 지인을 납치한 건 너네들이지. 당장 대답해. 죽기 싫으면. 내 말이 허세가 아니란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사령이었던 시절의 살기를 뿜어내 놈을 협박했다. 이놈들이 여기에 있다는 건 스승님의 실종과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 당신을 막으려고 납치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딸을 빼앗는 것. 진부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골치 아픈 수법이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을 인질로 잡아? 그 작전 누가 짰어? 대답해. 하루코마입니다. 제발 살려줘. 하루쿠마라. 딱 그 쓰레기가 생각할 법한 수법이었다. 하루쿠마는 어딨지? 말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길은 죄 공터에. 됐어. 이제 너한텐 볼 일 없다. 평생 그리 못 놀리게 해주지. 추잡한 짓거리로 내 화를 부채질했으니 놈들 딴엔 오히려 역효과가 난 셈이다. 나는 기척을 죽인 채 하루쿠마가 있다는 뒷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룡은 아직 못 찾았나? 예, 가게도 오늘은 쉬는 모양이라. 네가 찾는 그 타겟, 네 머리 위에 있다, 이 멍청아. 뒷골목엔 조직의 인간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하루쿠마는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사룡의 은인이 우리 수중에 있는 한 그놈은 속수무책이다. 아주 대단한 책사납셨어. 일반 시민을 인질로 잡다니. 딱지 같은 작전을 짰네. 하루쿠마가 실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암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비겁한 작전을 뻔뻔하게 실행에 옮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사방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내 시력은 3.0이다. 스승님은 좁다란 새끼를 기절한 채로 쓰러져 있었다. 경호원은 둘. 쓰러진 스승님을 보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한 분노가 일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스승님을 건드렸겠다.
니놈들이 영면을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나는 망설임 없이 층계에서 뛰어내렸다. 머리 위와 후방은 철통같이 지켰어야지. 조직에 있으면서 대체 뭘 배운 거야? 이놈들도 아까 그놈처럼 삼류다. 나는 낙하할 때 힘을 이용해 한 놈의 머리를 깨부쉈다. 더러운 손으로 누굴 만져! 사령! 놈들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습격당하리라곤 예상치 못한 듯했다. 소리를 듣고 다른 놈들이 달려오기라도 하면 일이 귀찮아지므로 조용히 하고 잠이나 쳐자라! 다른 한 놈도 신속히 입을 다물게 했다. 하지만 하루쿠마도 어엿한 조직의 일원이다. 무슨 일이야? 이쪽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었다. 아니, 너 사룡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아, 하늘에서 오랜만이다 하루쿠마. 예나 지금이나 비겁한 건 여전하구나. 뭐, 내 모습을 본 하루쿠마의 얼굴은 제법 볼만했다. 하루쿠마, 네 방식은 잘 알고 있다. 네가 인질로 잡은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는 걸. 욕한다. 넌 조직과 하등 상관없는 스승님을 죽이려고 했다. 넌 내 영린을 건드렸어. 내가 노기와 살기를 드러내자 놈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도 조직의 인간이니 물론 죽을 각오는 했겠지. 전투라면 놈들도 지겹게 겪어봤겠지만 나 정도 되는 암살자를 상대해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인성은 썩었을지언정 저들도 조직의 일원이다. 조작한 놈 상대로 겁먹지 마. 우리에겐 인질이 있다. 뒷골목에서 나가기 전에 사살해라. 멘탈을 회복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는 모양이다. 이곳은 좁은 골목길인데다 뒤에는 스승님이 계신 상황. 총을 마구 쏘갈기면 앞만 나라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어쩔 수 없지.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안 할 수밖에. 퇴로가 없어도 총알을 막아줄 방패는 준비되어 있단 말씀. 죽어라, 사룡! 내가 고작 이런 일로 죽을 것 같아? 이것들이 조직 최강의 암살자를 뭘로 보고. 커다란 체격의 두 남자를 방패처럼 세워 삐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모두 막아냈다. 이건 네 친구들 맞지? 이했다, 돌려줄게. 이만 포기해라. 그러게 왜 사지로 몰려와서는. 가까이 접근만 한다면 총 따윈 아무것도 아니다. 졸개들을 모두 처리한 나는 하루쿠마 쪽을 돌아보았다. 진정하라고. 우리 대화로 풀자.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지만 저 말을 들으니 절로 실수가 터졌다. 사람한테 총을 난사해놓고 인제 와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너희 목적은 히토미를 납치하는 것 맞지? 히토미가 가진 어르신의 비밀이란 게 역대 암살 의뢰 리스트를 말하는 거냐? 그건 말 못해. 어쨌든 그 꼬맹이만 넘기면 다시 널 노리는 일은 없을 거야. 혹시 조직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내가 잘 말해줄 수도 있고. 어때?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만 놈은 잠꼬대 같은 소리만 늘어놓았다. 또 들을 가치도 없는 시시한 농담. 바닥에 빠루가 떨어져 있나? 있다, 너 가져라! 시시한 농담의 대가로는 빠루가 제격이다. 꽤 동료가 날 믿고 맡긴 은인의 딸이야. 내 몸 하나 건사하자고 은인의 딸을 팔 것 같아? 네가 짠 책략을 조직이 모를 리가 없을 테고 평범한 노인을 인질로 잡을 생각을 하냐? 멋떨어지게. 물론 이놈에게 숨쉴 자격 따윈 존재치 않는다. 그리고 뭐 조직으로 돌아가? 은인을 해코지한 조직은 내가 사양이야! 나는 빠르로 놈의 숨통을 끊었다. 이런 쓰레기는 죽는 게 세상에 이로우니까. 그 후 나는 스승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저 때문에 봉변을 당하시고. 스승님이 잠들어 계신 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죄의 말이 튀어나왔다. 대답이 돌아올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경 쓸 거 없다.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스승님? 등 뒤에서 무척이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넌 폭력에만 힘을 썼었지. 스승님. 자기를 위해 남을 다치게 하는 건 폭력이야. 난 네가 힘을 폭력에 쓰지 않길 바랐다. 스승님의 말에 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스승님, 면목 없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왔던가. 이 손은 폭력의 손이다. 스승님께서는 이 손이 메론빵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그런데 스승님은 날 꾸짖지 않으셨다. 넌 나쁘지 않단다. 날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썼잖니. 스승님, 이제 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어. 내가 인정하마. 그 말에 나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물론 넌 내가 만든 빵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을 뿐 본인만의 개성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끔찍한 물장군 같은 인간이지. 착각하지 말려무나 이 썩어빠진 원숭아. 웬일로 다정한 말씀을 해주시나 했더니 내 착각이었나? 그냥 성격이 나쁘신 것 같기도 하고. 스승님의 집에 다다르자 유리카가 버선발로 우릴 맞이했다. 할머니,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오냐, 알미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타츠 오빠, 정말 고마워. 스승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나도 진심으로 마음이 놓였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봤으냐? 무슨 일이야 사령? 전화를 더 하고. 메론빵 트럭을 습격한 것도 모자라 스승님을 납치한 그놈들을. 긴다. 그놈을 없앨 생각이야. 도와줘.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모리파의 일원으로서 코드 EL의 보스 긴다를 암살할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길 바란다.